네, 국내 증시 전반적인 점검을 해보고요. 또 오늘장 대응 전략도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연구위원 계속해서 함께하고요. 오늘은 성공투자연구소 박정석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모시고 오늘도 본격적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우려 그리고 환율 불안이 공존하는 시장 흐름입니다. 어제 2020선 코스피 간신히 지켜낸 채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제 장 막판에 외국인이 매수해주긴 했습니다만 사실 외국인은 수급 공백 여전한 것 같습니다. 시장 어떻게 봐야 되죠? 예, 뭐 어느 순간인가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배경이라고 한다면은 뭐 역시 이제 그 10월달에 이 QE가 이제 종료가 되면서 이 달러화 강세,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부분들이 지금 외국인들 하여금 지금 매도를 갖다 계속적으로 좀 할 수밖에 없는 좀 상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전체적인 이머징 시장에서 좀 공통적으로 좀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실적 전망, 지금 뭐 기업들의 지금 그 수출 관련 종목군들의 그 실적 전망에 대한 어떤 우려감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뭐 실제로 뭐 삼성전자를 위시를 해서 지금 제조업체들의 이 하반기 특히 뭐 4분기 이후에 그 실적 전망 하향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 투자 심리를 갖다가 뭐 크게 위축을 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개인들이든 뭐 어느 그 투자자들 모두 지금 그 심리적인 압박 부분에서 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종목별로 보게 되면은 뭐 외국인들이든 기관들이든 뭐 모두가 뭐 다 팔고 있고 또 모두가 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목별로 지금 현재 뭐 차별화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아무래도 뭐 외국인이라든지 뭐 기관들이 이제 사고 있는 이제 업종들이 뭐 최근 시장 전체적인 지수의 움직임 속에서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뭐 꾸준하게 또 이제 상승하는 이러한 그 종목들이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별로 이제 어떤 차별화의 어떤 수급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골라야 되는 부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좀 사주고 있는 종목들을 갖다가 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현재 그 수급적인 어떤 그 흐름들, 뭐 아까 처음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좋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 전제 속에서 과연 언제쯤에 이제 그 수급이 좀 좋아질 수 있을 것인가? 뭐 기관들 특히 뭐 최근 들어서 보면 연기금이 3일 연속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대내외적인 환경 부분들이 지금 매수를 할 수 없는 이러한 그 구도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10월달 이제 오늘 뭐 10월의 첫날이긴 합니다만은 뭐 전체적인 뭐 10월의 전체적인 그 흐름을 봤을 때 달러화 강세의 어떤 지속이라든지 엔저의 어떤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흐름 속에서 갑작스럽게 좀 다시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좀 10월달 장을 갖다가 우리가 접근할 때는 수급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그 틀에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우리가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10월 증시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시각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어제 우리 증시에서 다소 선방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뭐 화장품 관련주 일부 올랐고요. 그리고 게임주 상승이 코스닥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컴투스나 조이맥스, NH엔터 등 굉장히 많은 게임주가 올랐습니다. 어떤 시각 봐야 될까요? 예, 뭐 게임주가 어떻게 보면 뭐 시장을 갖다가 좀 주도를 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 내에서 또 뭐 게임 관련 종목군들의 또 지속적인 그 시세 분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 전체적인 또 코스닥 시장의 그 투자 심리를 투자 분위기를 좀 어느 정도는 좀 업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게임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다소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부분들 아마 누구나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그 17만 원대를 돌파를 하면서 또 다시 한번 또 이 최고가를 이제 경신하는 흐름들 보여주었었고, 컴투스가 이제 올라가니까는 다른 게임주들도 이제 동반적으로 올라가주는 이러한 또 효과 부분들이 지금 발생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 모바일 중심의 이제 플랫폼, 뭐 예전에 이제 그 게임주 하면은 뭐 온라인 게임 그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뭐 그 이전에 또 뭐 다른 또 이제 뭐 게임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온라인 게임에서 이제 모바일 게임으로 이 플랫폼 자체가 이제 그 변화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이 플랫폼 변화 속에서 뭐 상거래라든지 어떤 컨텐츠 비즈니스의 어떤 그 경쟁력 부분들이 이제 확보가 되면서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수익원 부분들이 창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도 이제 게임주 상승의 뭐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요즘에 또 게임주들의 그 주가 상승의 모멘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제 그 인수 투자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알리바바가 지금 이제 IPO에 좀 성공을 하면서 그 자금
자금을 가지고 이제 뭐 컨텐츠를 확보를 하기 위한 국내 게임주들에 대한 어떤 M&A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예상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뭐 게임 관련주 많이 올라오기는 했지만은 중기적인 어떤 상승의 어떤 모멘텀은 저는 아직까지 좀 남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게임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김 의원님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모바일 게임주들의 상승 추세, 사실 올해 가는 종목만 계속 간다에 모바일 게임주가 그 주도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투자 의견에 대해서 뭐 여전히 갈 거라고 보시는지 이제 좀 멈출까요? 산업의 성장성 자체가 있기 때문에 뭐 주가에 대해서 지금 멈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매매할 종목이냐 투자할 종목이냐에 놓고 봤을 때 저는 뭐 투자할 종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매 대상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실적의 속도가 못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은 M&A 모멘텀이라든지 네. 아니면 정말 매출이 매년 2배 이상 뭐 성장하는 그런 고성장을 보여줘야 되는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 뭐 우리나라가 최근에 잘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가장 또 레드오션 시장이죠. 누구나 진입할 수 있고 진입해서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저는 관련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의견, 매도 의견이고요. 다만 매매 관점에서는 현재도 매기가 살아있고 현재 시장에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매 대상 정도이지 투자 종목은 아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매도 관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레이딩 대상 정도로만 여겨보자라고 게임주에 대한 시각을 전해주셨고요. 자, 시장 대응 전략 이제 세워봐야겠죠. 이제 지난 시장을 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가 계속 보수적인 시각을 가져가야 하는 것인지 어떤 변수에 주목해야 될까요? 예, 뭐 아무래도 그 앞서 이제 말씀드렸었던 그 수급적인 측면 부분에 있어서 좀 좋아질 수 있을 것인가 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엔저가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그 영향을 좀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엔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그 삼성전자를 위시한 IT,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의 이 자동차주들이 얼마만큼 좀 지수의 어떤 방어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좀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조만간에 이제 삼성전자의 3분기 그 실적 뭐 예상치 잠정치가 이제 좀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삼성전자 발표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시장을 좀 지배를 좀 할 것으로 좀 보이고요. 또 대내외적으로 본다면은 뭐 어제 발표가 되었었던 뭐 중국의 지금 HSBC PMI 지수가 좀 잠정치 예상치보다는 좀 낮았었다고 하는 부분들이라든가 또 뭐 홍콩의 이제 민주화 시위 같은 이런 또 영향 부분들도 분명히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어제의 어떤 그 흐름에서 크게 좀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좀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3분기 좀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어닝 시즌을 갖다가 또 서서히 준비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 속에서 아마 많은 기업들이 또 어닝 쇼크를 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업종들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에 반해서 또 내수 관련주, 중국 소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접근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3분기 실적 호전 예상되는 종목들 그 결과가 발표가 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압축을 해가지고 좀 접근할 필요가 있고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뭐 낙폭과대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가 저점이다, 좀 매수 타임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빠른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할 종목으로 사조산업을 가져오셨습니다. 이 종목 어떤 포인트 있는지 투자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예, 지금 수산주들이 최근에 보면은 알게 모르게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수산주 한다면은 뭐 동원 관련주도 있고 또 뭐 사조그룹 관련주도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사조산업이거든요. 또 사조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어선을 갖다가 이제 교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성이 지금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또 식품 부분 쪽에서도 지금 외형 부분이 지금 꾸준하게 지금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그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면은 외국인들과 또 기관들이 동반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면서 뭐 수급도 뭐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그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는 그 현재 위치가 그 4만 원 근처 전후에서는 매수를 좀 해볼 만한 그 흐름이다라고 보시고요. 단기 급등보다는 좀 중장기 좀 상승 모멘텀에 초점을 맞추어서 좀 중기 투자 유망 종목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전략과 함께 사조 산업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언급해 주셨습니다. 성공투자연구소 박정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